월급을 받았는데도 생활비가 잘 줄지 않는다면 어디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쓰는 돈을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고정지출은 월세나 보험료처럼 매달 비슷하게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반대로 변동지출은 식비나 쇼핑처럼 내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지출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 그것이 지출을 나누는 진짜 목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정지출이 무엇인지, 다음으로 변동지출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전기요금처럼 고정인지 변동인지 헷갈리는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정지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지출은 쉽게 말해 매달 반복해서 나가기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보통 매달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계약이나 자동이체, 정기 결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비를 관리할 때 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월세, 대출 상환액, 통신 기본료, 보험료, 정기 구독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매달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성격이 강하면 고정지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지출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줄이면 절약 효과가 여러 달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은 없는지, 통신요금제가 내 사용량에 맞는지, 보험 보장이 불필요하게 겹치지는 않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다만 보험처럼 중요한 계약은 비용만 보고 성급하게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변동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동지출은 생활 방식과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비용입니다. 식비나 교통비, 쇼핑비처럼 내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동지출의 특징은 비교적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비, 교통비, 쇼핑비, 여가비처럼 사용량과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로 소비를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동지출을 무조건 많이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아끼면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 나중에 다시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지출은 한 달 전체 예산보다 주간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천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와 여가비를 일주일 단위로 나누면 이번 주에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은 다음 주로 넘기거나 비상금으로 옮기는 규칙을 정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용이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깔끔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기료와 가스비입니다. 매달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고정지출처럼 보이지만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에는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본요금처럼 매달 반복되는 부분은 고정지출의 성격이 있고 사용량에 따라 늘거나 줄어드는 부분은 변동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할 때는 두 부분을 나눠도 됩니다. 기본요금은 고정지출로 보고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변동지출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복잡하다면 최근 3개월 평균 금액을 계산해 매달 고정예산처럼 잡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비용을 완벽하게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하고 매달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면서 필요할 때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달에 필요한 생활비도 훨씬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나누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을 구분해 놓으면 돈의 흐름이 더 잘 보이고 불필요한 지출과 조정 가능한 영역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첫째,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월세나 보험료 같은 고정지출과 식비, 쇼핑 같은 변동지출을 나누면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찾기 쉬워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이나 나에게 맞지 않는 요금제, 무심코 늘어난 소비처럼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지출도 기록 속에서는 더 잘 보입니다. 셋째,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지출을 유지하고 어떤 지출을 줄일지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첫 단계는 고정 지출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월세, 대출 상환액, 보험료, 통신비, 정기 구독료처럼 매달 반복되는 지출을 먼저 한 번에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변동 지출을 주간 예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식비와 여가비처럼 금액이 달라지는 지출은 한 달 전체 금액보다 일주일 단위로 나누면 남은 금액을 훨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기 지출을 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명절, 경조사, 가전교체처럼 특정 달에만 큰돈이 나가는 비용은 1년 예상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정지출, 변동지출, 비정기 지출까지 나누어 관리하면 갑자기 큰돈이 나가는 상황을 줄이고 다음 달 생활비도 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차이를 이해하고 전기료처럼 헷갈리는 비용은 성격에 맞게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이번 달에는 최근 3개월의 지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누고 자동차 보험이나 명절 비용처럼 가끔 생기는 비정기 지출은 따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나면 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지출에서는 한 가지, 변동지출에서도 한 가지만 골라 개선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구독을 정리하거나 식비를 주간 예산으로 바꾸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월급에서 남는 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출 관리는 거창한 방법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고정지출은 구조를 바꾸고 변동지출은 생활 습관을 조정하세요. 이번 달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